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면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은 가짜다입니다. 돈은 가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글렀냐? 아니죠. 제가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가짜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의미는 화폐는 가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는 이 지폐, 화폐는 가짜입니다. 왜냐? 화폐라는 건 사실 그냥 우리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종이 쪼가리를 돈이라고 부를 거야. 이걸 매개로 해서 이것저것 물건을 교환하자라고 약속한 매개체에 불과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약속이 깨지면 언제든지 이 지폐는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화폐가 가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맡깁니다. 가령 100만 원을 맡겨요. 그러면 은행은 이 1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행은 싹 다 망해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어떡하죠? 은행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만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남겨놓고 90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이 복사가 된 겁니다. 돈을 맡긴 사람은 통장을 열어보면 1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 100만 원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만 원을 대출해간 사람에게는 또 통장에 90만 원이라는 돈이 찍혔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90만 원이 된 겁니다. 즉 화폐라는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 시스템 상에서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계속 무한 복제돼서 늘어나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베네수엘라처럼 닭 한 마리를 살려면 수레의 지폐를 가득 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물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화폐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금이 됐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진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산이란 것의 특성이 뭐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는 내게 화폐, 돈을 가져다 주면 자산이고 내게서 돈을 빼가면 부채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부채 없이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월세가 매달 들어옵니다. 이거는 자산입니다. 진짜예요. 금 같은 경우에도 화폐 가치에 맞게 계속 시세가 올라가죠. 그렇기에 금도 진짜다. 주식도 우리에게 배당을 주고 시세 차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도 진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주하는 집이 있죠. 우리가 보통 집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실거주 한 채밖에 없다. 이거는 부채입니다. 왜냐? 관리비 매달 나가죠. 은행 대출이자 매달 나가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채인 거예요. 야, 집값이 오르면 자산인 거 아니냐? 맞는데 내 집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이 비싸지면 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은 더 비싸져요. 이 집을 매각한다 해도 다른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집은 부채가 되는 거죠. 즉 가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화폐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화폐는 가짜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를 모아야 합니다. 진짜란 자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게 점점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게 진짜 자산입니다. 돈이 가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숫자는 가짜다입니다. 숫자는 가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은 특히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흔히 재무제표에 매출 얼마 이렇게 숫자로 찍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숫자상 나오는 돈은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많은 회사의 오너는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왜냐? 어떤 회사에서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에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많더라도 이자 비용으로 또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들 중에 재무 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출이 이렇게 커지는데 실속이 없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찍히는 숫자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숫자가 오너의 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좀 더 잘해서 매출만 높은 게 아니라 이익도 좋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익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미리 돈을 잘 모아놓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년에 버는 족족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나 좀 사업 좀 그만하고 싶어. 회사를 팔던가 정리하고 싶은데 내년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이익이 이렇게 크면은 그냥 세금 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옴싹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회사가 이익을 내면 사장이 그 돈을 빼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회사가 법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회사가 낸 이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법인이 내는 거잖아요. 이 법인 회사가 번 돈을 사장이 그대로 갖고 오면 그건 횡령입니다. 사장이 이 돈을 가져오려면 대표자의 급여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대표자 급여로 지급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법인세로 20몇 프로를 낸 다음에 거기서 사장 급여로 가져오는 것에 최대 45%를 세금으로 또 떼갑니다. 배당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근데 배당은 기본세율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아무리 많이 찍혀도 정작 내 주머니로 대표의 주머니로 가져오면 별로 안 남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숫자는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재무제표상에서 찍히는 이익이나 매출 숫자는 허상,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매각되지 않은 기업은 고용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을 해도 그걸 결국 매각해서 사장님 주머니에 그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돈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받는데 법인을 양도하면 대주주 양도세로 들어가서 한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그 법인의 경영권을 넘길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애당초 가격도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사업을 매각해서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진짜지 그냥 재무제표상에 보기 좋게 찍히는 숫자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꼭 사업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로소득자들도 세전으로 연봉에 찍히는 게 내 돈이 아니고 세금 다 내고 공과금 다 내고 비로소 순수하게 저축하는 돈만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숫자는 가짜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내 주머니에 순수하게 쌓이는 돈에 집중을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이는 건 가짜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하면 떠오르는 생활 모습이 있습니다. 가령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라든지 슈퍼카라든지 명품 시계라든지 우리는 보통 이런 보이는 것들이 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게 많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해줄 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건 아니란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가 보여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썼냐일 뿐입니다. 왜냐? 돈이 지출된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건 가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령 대치동에 살면 우리는 보통 부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거주지가 대치동이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자녀 교육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저 사람의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실제로 학군지에 살면서 학군지 전셋값 혹은 자녀 학원비 내는 것 빼고는 아무 자산 없어서 노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차를 탄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카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하다 카푸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BMW, 벤츠,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건 진짜 부자들이 안 탄다고까지 하잖아요. 명품, 신발, 시계. 요새 고등학생들도 아무것도 없어도 알바해서 저런 거 삽니다. 즉,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평범해 보이지만 명품도 걸치지 않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보이는 건 가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돈은 가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 화폐는 가짜입니다. 화폐라는 건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일 뿐이고 화폐는 가짜이기 때문에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뭐다? 자산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 진짜임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가짜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얼마나 좋은지가 특정인이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모든 짜질구레한 세금이나 비용 다 처리하고 정말 이 사람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얼마냐가 이 사람의 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눈에 보이는 건 가짜입니다. 저택, 슈퍼카, 명품이 이 사람의 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너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이 얼마인지가 진짜 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돈은 가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돈은 가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진짜를 갖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진짜 부자에 다가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